압도적 다이어트 콘텐츠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입니다. 새해 결심에서 빠질 수 없는 3대장 운동 그리고 금연, 술, 금주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금주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까? 다이어트 꼭 들어갑니다. 자,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이는 게 과거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최근 사진입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보이시나요?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네요. 허리가 그쵸? 엄청 많이 잘록해지셨는데요. 정말 와, 이를 완전히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거의 40kg 가량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와 40kg. 네,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웨이터 워처스라고 하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의 홍보대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빼자. 그래서 건강한 식단과 정해진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홍보대사 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정해진 식단과 운동에서 살 빼고서 홍보대사로서. 근데 그게 욕먹을 일입니까? 그게? 약으로 뺀 것이 드러난 그건 겁니다. 욕먹을 일이지.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논란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웨이트 워처스라는 회사도 지난 6월인가 7월쯤에 다이어트 약을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예 이렇게 시대를 바꿔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건강 기능식품도 있고 뭐 한약도 있고 기존에 먹던 약도 있고 지금 약도 있는데 뭐가 달라? 옛날에 그 나비약.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과거의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었고 지금의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난 11월에 식약처가 다이어트 약 성지로 불리면서 오픈런 행렬로 유명한 한 의원에 대해서 식욕 억제제, 마약류의 오남용 의심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다 보니까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처방을 그냥 막 해준다. 막 한 거죠. 한번 그 처방 내역을 보시죠. 이게 그 처방 내역인데 2019년에 3,500명에게 디아제팜. 이게 다 마약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와, 그러면은 하루에 10명씩 365일을 해줘도 네. 3,500명. 뭐 한 명한테 6개 이상 마약류를. 뭐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2020년에 디아제팜 9,000명, 뭐 10,000명에게도 하고요. 12,000명에게도 하고. 여기 많습니다. 펜터민. 뭐 펜터민도 들어가고 이거 다 마약류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알면서도 살을 빼야 된다는 강박에 여기를 찾아오게 된다고 답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마약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약류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다이어트 성지에서 처방을 했던 여러 가지 약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게 묶어보면 마약류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의 다이어트 약은 마약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다이어트 약은 사실 마약류가 아니라는 점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는 마약류가 아닌 GLP-1 호르몬 제제죠. 사실 이게 그 사람의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바로 GLP-1이고 배부르게 만드는 호르몬.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데 혈당 농도가 높아지면 GLP-1이 분비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덜 먹게 되고요. 그리고 또 GLP-1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액 중에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만감 느끼게 해주고 혈중 당을 분해해주고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GLP-1 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인기 있고 그리고 GLP-1 제제는 사실 이 세 가지 제품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세 가지 제품. 노보노디스크에서 싹센다, 위고비 이 두 가지 제품이 있고 일라이릴리에서 젯바운드. 최근에 이제 11월 FDA 승인을 받았고 12월에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했던 그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모두 다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을 하다가 당뇨를 치료하는데 사람이 자꾸 예뻐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막 그냥 고혈압 치료했는데 막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거 그리고 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러 갔는데 막 갑자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처럼.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요. 프로페시아가 전립선 치료 약인데 머리가 좀 머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비만 치료제도 원래는 당뇨병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살 빠짐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 부작용을 신약으로 개발하게 된 게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뇨병 치료제라고 써 있는 빅토자하고 삭센다가 사실은 같은 제제입니다. 제제고 이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느냐 아니면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 거지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인데 사실 요건 좀 다릅니다. 용량은 좀 달라집니다. 용량. 네, 비만 치료제를 하느냐 당뇨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일단 그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던 삭센다가 한 9에서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위고비는 평균적으로 한 15%, 젯바운드의 경우에는 거의 뭐 26% 정도. 와. 이게 100kg이면 26kg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사제다 보니까 삭센다는 사실 옛날에 나온 거라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위고비와 젯바운드는, 위고비는 워낙 유명하죠. 뭐 킴 카다시안. 그리고 일론 머스크. 네. 네. 그분들이 맞았던 주 1회 주사면 되기 때문에 다소 복약 수능도도 높은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돌풍인지를, 얼마가 판매됐고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가 차트군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덴마크의 GDP 차트입니다. 자, 아, 보세요. 덴마크 GDP. 그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위에 있는 이 선이 덴마크의 총 GDP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렇게 그래프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입니다. 자,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국가의 GDP를 뛰어넘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덴마크 기업이죠. 아, 덴마크 전체 국가가 벌어들이는 GDP보다 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더 많다. 네, 원래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쵸.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야,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돈을 벌었더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GDP를 넘었어. 이런 뉴스인 거죠. 와.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면 중앙은행의 금리를 흔들었습니다. 비만약 때문에. 네. 덴마크는 사실 크로네라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로존 때문에 금리를 거의 유로존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갑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요. 그런데 유로존이 지금 화면 보시면 3.75%까지 올리는 동안 덴마크는 3.35%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일단 덴마크 크로네의 수요가 너무나도 급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네 가치가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약해진다. 그렇죠. 크로네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 유로존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크로네를 되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이거 주식 살라고? 아니죠. 물건 살려고. 아, 덴마크에다가 자, 위고비 좀 주세요 하면 덴마크 크로네를 계속 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크로네화가 계속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다소 이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는 와. 그런 현상이 작년에 국가 있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좋은 물건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사겠다고 너도 나도 그냥 크로네를 사는 바람에 환율이 약해지는 네. 그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쇼티지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참 말도 아닙니다. 정말 24시간 7일 동안 다 돌린다고 해도 계속 공급 부족 사태가 되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는 그래서 주기별로 자신들의 그 공급망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12월 12일에 나왔던 공급망 업데이트에서도 보면은 12월 내내 당신들의 요구 물량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한 내년 1월 초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 내용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급 쇼티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도 공급 부족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최대 화두는 아마 비만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들 수만 있으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뭐 공급하려고 그러면 1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들 수만 있으면은 그 회사도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유럽 지역에 세웁니다, 공장을.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사실 의제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 참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가하는 기업들에게만 공개되는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
딱 2명의 인터뷰 자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터뷰 자료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왼쪽에 계신 여성분들은 글로벌 그 파마들의 M&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만 치료제와 알츠하이머가 올해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 후속 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에 어떤 후속 임상이 나왔냐면 위고비가 심장 관련 사망률을 20%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당뇨 치료한다 그랬고 네. 비만 치료한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심장 사망률까지.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파킨슨병에도 될 것 같다고.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이게. 지금 이게 후속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사망률은 임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 비만인 17,604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심장 관련 사망 발생률을 20%나 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미를 찾고 있냐면 당뇨병이 없어도 사실 심장 질환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심장 질환이 성인병으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근데 심장 마비가 당뇨 없이도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점을 최초로 문서화했다라고 학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살 빼면 다 좋아지지.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그 반문에 대한 연구가 다 있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살이 빠지고 증상이 개선됐냐? 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개선이 된 그쵸. 거냐, 아니면은 주사를 맞자마자 개선이 됐냐, 살이 빠지기 전에. 그렇죠. 예, 예. 네. 살이 빠지기 전에 약물을 투여하자마자 심장 관련 질환들이 좋아졌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약의 효과네.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 사실 저는 이 약의 나쁜 점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자 국가를 위한 부자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비싼가 보네요. 일단 비싼데 약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고비의 경우에는 월 1,300달러 정도. 한 60만 원, 70만 원 그렇죠. 되겠네요. 이게 예. 용량이 작은 거는 좀 싸고요. 용량이 고용량이 되면 좀 비싸지기 때문에 평균 치면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파운드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해서 월 1,000달러 정도, 한 1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해 들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를 그러면 보험 급여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란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예컨대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논리가 비만도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합병증을 갖고 있고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 비용이 굉장히 크다. 뭐 예를 들어 당뇨 치료하느라고 보험급여 평생 나가죠. 심장 질환 때문에 보험 뭐 계속 나가죠. 입원 치료해야 되면 보험급여 계속 나가죠. 이런 지출을 하느니 제파운드나 위고비 같은 이 비만 치료제를 좀 비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쪽의 주장이고요. 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보험 커버해주면 국가에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해주면 안 된다라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연구들도 있는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메디케어에 등록된 6,6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40%가 비만이었다고요. 반데르빌트 대학에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 6,600만 명 가운데 10%만 약을 처방받는다. 예.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항비만 약품에만 260억 달러 1년에 34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34조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가 34조 원이잖아요. 100% 다 해주면 340조 원이잖아요. 1년에. 340조 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험 커버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게 지금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만성 질환과 이런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길게 보면 정부가 한 수십억 수십조 원을 10년간 뭐 20년간 줄일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10년 안에
2,450억 달러, 319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비슷하네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340조 원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320조 원 아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비만 치료가 미용이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보험을 커버해 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반인들에게는 혹은 뭐 고령자 아니면 뭐 메디케어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 약이 투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함께 보시면 이게 PBS가 미국의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여기서 지난 연말에 내놓은 그 보도가 뭐였었냐면 결국 수백만 명의 고령층 미국인들에게는 이 비만 치료제가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건강보험으로 비만 치료제를 커버해 준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좀 반대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일단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좀 약한 측면도 있고 네. 어디까지가 이렇게 질병으로서의 비만이냐 아니면 미용으로서의 다이어트냐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서 어쨌든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약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워낙 품귀 현상 때문에요. 예.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부자 국가를 위한 약간 부자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2021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GLP-1이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잖아요. GLP-1의 접근성이 어떤 인종이 높고 어떤 인종이 낮은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환자에 비해서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계 환자가 좀 접근성이 더 낮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경제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 나는 돈은 있는데 GLP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가 인종별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우위에 따라서 아직은 그 약의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품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보면은 덴마크는 뭐 자국이니까 들어간다 쳐요. 미국 넓으니까 들어간다 쳐요. 노르웨이, 독일, 영국 이렇게 몇몇 국가에만 출시가 됐고 심지어 일본에도 올해 2월 22일이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직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 뭐야 이거? 우리 뉴진스 노래 못 듣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장성을 판단하고 했겠죠. 근데 딱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인구 구조적으로 내지는 이제 경제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국가에 먼저 도입을 하는 게 아직 제가 보기에는 뭐 부자 국가를 위한 약간의 부자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당뇨병 치료제의 이름은 마운자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같은 품목이고요. 예. 근데 그 지난 12월 초부터 젯바운드가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젯바운드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는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조차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보험 급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뭐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예.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싹센다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요. 싹센다는 병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앞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 약 성지를 가보면 마약류 처방이 너무나도 남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보편적 현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만약 이 GLP-1 제제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빨리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2025년 내지는 2026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계속 마약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좀 개발하고 있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개발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운치기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사실 5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던 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정말 대서특필되고 막 국뽕에 차올랐던 그 사건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사노피의 라이선스 아웃했던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이게 사노피가 이걸 결국은 반환하면서 한미약품 주가도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바로 GLP-1 약품이었었고요. 그게 GLP-1이었어요. 그게 GLP-1이었었고요. 지금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임상을 진행하면서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오피가 안 된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사노피는 니네가 해.
안 되니까 니네가 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고 와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돼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빨라야 2026년이고 동아 ST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시작합니다. 대원제약은 사실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사제가 아닌 패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또 일종의 캐리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GLP-1이 몸에서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뭔가 고분자 물질로 감싸서 좀 오랫동안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오래 분비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을 맞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국내 비만 치료제는 조금 이렇게 돼봐야 알 수 그렇죠. 있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한 2026년 이전까지는 아마도 한동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의 양강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래 뭐 니네 약 좋은 건 알겠고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지으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맞아. 생산해주면 안 돼. 우리나라가 또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죠. 뭐 네, CMO, CDMO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삼바에서 좀 빵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꾸 아시아 국가가 아닌 좀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생산 공장을 증설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잘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니네가 한번 이거 시간 못 지키는 거 이거 된통 당해 봐야 이거 한국으로 돌아오나 싶게. 자 노보노디스크가 생산 시절을 확충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프랑스에 2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얘네 프랑스 공장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래요. 아직 우리나라면 이거 1년이면 해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아일랜드 제약사인 엘커미스의 의약품 생산 시설을 9,250만 달러에 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제조 역량을 확장한다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물량을 우리가 받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고요. 일라이 릴리도 작년 연초에 대부분 미국 내 생산 시설과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최근에는 다른 국가를 찾긴 찾았는데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 2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얘네가 우리나라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갖고 있는데 그 강박이 마약류로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뭐 약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음식만 드시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